승무패 61회차 현미경부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헤타페와 카디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로 코멘트 위주로 빠르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양팀이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타페가 4경기에서 1승 3무, 카디스 같은 경우에도 7경기에서 2승 4무 1패로 양팀 모두 조금의 무자비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카디스가 직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홈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거뒀을 때 아틀레티코의 측면을 털면서 2골을 득점하는 장면입니다. 그만큼 카디스가 최근에 측면 공격력이 향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왼쪽 측면 풀백인 에스피노 선수와 오른쪽 측면 자원인 봉곤다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타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는 팀이고 가뜩이나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는 팀이 주전 측면 수비수 다미안 수아레즈까지 부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측면 공격력이 향상된 카디스의 측면 공격에 애를 먹을 수도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헤타페가 셀타비고와 1대1로 비겼을 때도 셀타비고의 오른쪽 측면 크로스에 헤딩으로 실점을 당했기 때문에 카디스의 측면 공격력이 의외로 헤타페에게 통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헤타페의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라리가에서 공동 3위를 달릴 정도로 세트피스 한 방이 강력한 팀인데 지금 보시는 통계처럼 카디스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실점값이 4.13골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실제 세트피스 실점도 3골로 적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카디스가 위험지역에서 파울이 많은 팀이라는 점에서 헤타페에게 세트피스로 덜미가 잡힐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헤타페의 공격수 에네스 위날이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프리킥으로 굉장히 많은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디스가 자기 진영에서 위험지역 파울을 범할 경우에는 이 에네스 위날이라는 공격수의 날카로운 오른발 프리킥 한 방에 실점을 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승점 획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승무패로 지우려고 했지만 1번부터 지우기에는 2월 회차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헤타페 특유의 홈발을 믿으면서 양팀의 무자비 면모를 고려해서 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리즈와 본머스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본머스라는 팀은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세트피스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단독 1위를 달릴 정도로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약점인 본머스인데 직전 토트넘전에서도 2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을 때 토트넘의 코너킥 세트피스로만 2실점을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리즈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공격력이 그렇게까지 강한 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세트피스 득점이 올 시즌 3골로 평균 수준에 머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본머스가 최대 약점인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의외로 리즈를 상대로 끈적한 경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압박 통계인데 리즈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빡센 전방 압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PDA 수치가 낮을수록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이 빡센 팀인데 이 첼시와 뉴캐슬보다도 리즈가 평균 PPDA 수치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빡센 전방 압박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반면에 본머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압박보다는 수비의 무게중심이 가장 낮은 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의 양상은 리즈가 홈에서 주도권을 쥐고 높은 압박 라인 속에서 경기를 지배하는 그림이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머스가 역습 자체가 그리 강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리즈가 기본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팀이다 보니까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는 약점이 있는데 본머스라는 팀이 역습이 그렇게까지 강한 편이 아니고 이 스루 패스를 뒷공간으로 찔러줄 수 있는 예리한 패서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리즈의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본머스가 최근에 상승세가 주춤하는 원인이 최근에 좋은 선방을 보여줬었던 네투라는 골키퍼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골문이 조금 헐거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하부리그 시절의 맞대결이지만 리즈가 본머스에게 상대 전적에 압도적인 우위가 있고 리즈가 강호 리버풀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상승세까지 고려하면 리즈가 홈에서 적어도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본머스의 약점인 세트피스에 있어서 리즈의 공격력이 그리 강한 편이 아니고 패턴적으로 올 시즌 리즈가 2연승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본머스는 리그에서 3연패가 없었다는 점에서 본머스가 최근 게리 오닐 감독 체제에서 끈적한 축구의 모습이 나와준다면 무승부 정도로 패턴이 양팀 모두 부러질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본머스가 최근에 사우스햄튼전 0대1 패배를 제외하면은 뉴캐슬, 브랜트포드, 풀럼 같이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모두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시즌 초반보다는 확실히 상대의 압박에 잘 대처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리즈의 왕성한 전방 압박에도 의외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울버햄튼과 브라이튼의 경기인데 울버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슬슬 대제르비 감독 특유의 4-2-3-1이 플랜 A로 자리 잡으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라이튼이 강호 첼시와의 경기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이 제르비 감독 특유의 공격 축구가 서서히 이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감독 자리가 공석이고 감독 대행 체제에서도 이렇다 할 분위기 반전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 내로 울버햄튼이 세비야를 이끌었던 로페테기 감독과 재협상을 벌여서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보도가 있지만 이 로페테기 감독이 부임하고 팀을 만지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울버햄튼이 최근에 공격수 황희찬 선수가 이 벤치로 외면을 당해왔는데 디에고 코스타라는 공격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선발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표는 공격력 지표인데 이 브라이튼과 울버햄튼이 올 시즌 공격력 차이가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라이튼이 기대 득점값이 13.96으로 상당히 높은 기대 득점값을 보여주면서 실제 득점은 12골로 이 준수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9.87골로 실제 득점은 5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못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울버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브라이튼도 포터 감독과 대제르비 감독 체제에서 골 결정력이 조금은 문제로 꼽혀왔지만 이 브라이튼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첼시와의 경기에서 무려 4골이나 넣으면서 골 결정력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를 했는데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득점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브라이튼이 원정에서 실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상하게 울버햄튼 원정에서 브라이튼이 최근 6경기 중에서 5경기를 무실점으로 마쳤을 정도로 울버햄튼 원정에서는 잘 실점하지 않는 데이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울버햄튼이 최근에 브라이튼을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밀리지가 않았고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과 브라이튼이 올 시즌 원정에서는 실점이 3배 가까이 증가한 점, 이 대제르비 감독 체제에서도 브라이튼이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울버햄튼이 디에고 코스타 선수의 퇴장 징계로 인해서 황희찬 같은 새로운 공격 조합이 나서게 된다면 의외로 브라이튼의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공격력과 수비력 전체적으로 브라이튼이 우세하다고 생각이 되고 감독 교체 이후에 서서히 조직력이 올라오고 있는 브라이튼이지만
울버햄튼은 감독 선임조차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가 브라이튼이 훨씬 더 짜임새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번 경기는 울버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바야돌리드와 엘체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당연히 올 시즌 꼴찌 최악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엘체를 상대로 홈에서 바야돌리드가 훨씬 더 유리한 경기로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야돌리드 쪽으로 구매율이 조금 몰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바야돌리드가 직전 오사수나전에서 측면이 허물어지면서 실점을 하는 장면인데 바야돌리드가 기본적으로 측면 수비에 애를 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파뇰전에서도 0대1로 패배를 당했을 때도 측면 크로스 호셀루 선수의 헤딩 뚝배기로 실점을 했었던 바야돌리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는 것이 바로 바야돌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엘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승리는 없지만 알미론이라는 감독 부임 이후에 최근에 5경기 3무 2패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면서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상적인 것은 측면 공격력이 살아난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장면 같은 경우에도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서 페레미아라는 공격수가 헤딩으로 득점을 하면서 에스파뇰전 2대2 무승부를 거두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엘체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서 페레미아라는 공격수의 뚝배기로 마무리하는 패턴이 자리를 잡고 있고 이 발렌시아 에스파뇰 원정이라는 까다로운 원정에서 2골이나 넣으면서 엘체가 2대2 무승부를 거뒀었기 때문에 최근에 엘체의 측면 공격력을 고려했을 때 바야돌리드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 수비를 의외로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바야돌리드가 홈에서 성적이 좋고 무엇보다 홈에서 실점이 2배 이상 줄어드는 수비 집중력까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바야돌리드 사이드가 가능성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대전적 면에서도 엘체가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밀리지가 않고 양 팀이 10번의 맞대결 중에서 7번이 무승부, 최근에도 2연속 무승부였다는 점에서 최소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가져가 봄직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무승부가 아니라 엘체의 승리로 가는 이유는 엘체가 현재 리그 12경기에서 유일하게 1승도 없는 팀인데 이렇게 1승도 없는 팀은 언젠가 1승 타이밍이 나온다는 점에서 상당히 무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최근에 팽팽했던 상대 전적 그리고 바야돌리드로 조금은 구매율이 몰렸다는 점 바야돌리드가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는데 엘체가 최근에 측면 공격력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외로 엘체의 리그 첫 승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경기는 과감하게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에버튼과 레스터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레스터가 최근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대 약점이었던 수비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리그 4경기에서 최근에 1실점으로 의외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레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프랑스 리강 출신의 영입생 수비수 바우트 파스 선수가 중심이 되면서 수비가 향상이 되고 있는 레스터이고 에버튼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최소 실점 3등 팀으로 홈에서는 실점이 2배 감소하는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양 팀의 최근 수비 집중력을 고려하면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양 팀의 장점이 비슷한 것이 중원에서의 탄탄함인데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워비 선수를 필두로 오나나, 게에 같이 활동량과 피지컬이 뛰어난 중원들의 합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레스터는 색깔이 조금 다르지만 메디슨을 필두로 틸레망스나 듀스버리 홀 같이 패스와 중거리 슛,
득점력을 갖춘 번뜩이는 한 방이 있는 중원 색깔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성은 다르지만 양팀 모두 중원 자원들의 퀄리티가 좋고 무엇보다 측면 역시 에버튼에는 앤서니 고든, 레스터에는 최근에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는 하비 반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슷한 수준의 전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양팀 모두 최전방 공격은 조금의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에버튼이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온 칼버트 루인, 레스터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진했던 제이미 바디가 골맛을 보면서 서서히 살아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전방에서도 무게감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레스터시티의 세트피스 실점 지표인데 레스터시티가 세트피스 실점이 6골로 세트피스 수비가 고질적인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득점값이 3.68골이지만 실제 세트피스로 득점이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레스터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만 하지 않는다면 최근에 좋았던 수비 집중력이 다시 발현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레스터가 원정에서 실점이 3배가 늘어나는 팀이긴 해도 최근에 향상된 수비 집중력을 고려했을 때 에버튼의 공격력으로는 레스터의 최근의 수비력을 뚫어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에버튼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는데 수비 뒷공간 역습 실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이 에버튼이지만 레스터시티 역시 제이미 바디 선수의 컨디션이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확연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레스터 특유의 역습 또한 그리 날카로운 시즌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레스터도 에버튼이 수비를 쉽게 뚫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매치이기 때문에 5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RC 셀타비고와 오사수나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이 단적으로 득점은 13골로 올 시즌 동일한데 실점 부문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셀타비고가 실점이 24골로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실점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수비력이 흔들리고 있는데 오사수나는 리그 12경기에서 11실점으로 경기당 1실점이 채 안 되는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수비력이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배당에 비해서는 오사수나 쪽으로 구매율이 조금 몰린 감이 있는 것이 먼저 셀타비고가 최근에 오사수나를 상대로는 상대전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최근에 오사수나 상대로 6경기 4승 2무로 무패를 달릴 정도로 홈에서 오사수나를 상대로 강했던 모습이 있고 무엇보다 셀타비고가 성적 부진으로 코우데트 감독과 최근에 결별을 한 다음에 까르발랄이라는 감독을 새롭게 선임을 했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감독 교체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사수나가 올 시즌 원정에서 성적과 공격력이 3배 이상 하락하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한번 반등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최근에 셀타비고가 5경기 1무 4패 너무나도 하락세이고 중원과 측면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다는 점과 에이스 공격수인 아스파스 선수가 골 결정력이 조금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기력이 좋은 오사수나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양팀의 세트피스 실점인데 양팀이 모두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셀타비고가 세트피스 득점이 1골, 오사수나가 세트피스 득점이 2골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 공격력은 그리 강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타비고가 기본적으로 압박을 취하는 팀이었는데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떠한 전술 기조를 보여줄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셀타비고가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 속에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면서 역습 실점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오픈플레이 상황에서는 상대 측면 공격에 적지하니 고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패스 숫자를 많이 가져가기보다는 간결한 다이렉트 공격을 선호하는 팀이고 측면에서의 크로스도 자주 시도하는 팀이기 때문에 셀타비고의 수비적인 약점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셀타비고의 감독 교체 효과 및 특유의 홈발, 최근 오사수나 상대로 상대전적인 우위까지 고려하면 셀타비고 쪽 이변을 노리면서 경기력이 최근에 우세한 오사수나 사이드도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올 시즌 무승부가 별로 없는 성향이기 때문에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지막 경기는 첼시와 아스날의 빅매치인데 첼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무승부까지는 받쳐볼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첼시의 포터 감독이 3백을 가동하면서 윙백으로 또다시 스털링이나 퓰리식 같은 이 측면 공격 자원들을 윙백으로 배치하게 된다면 오히려 아스날의 측면 공격에 첼시가 수비적인 어려움을 겪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아스날의 측면 자원인 부카요 사카나 이 마르티넬리 같은 자원들의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좋은데 이 지난 브라이튼 원정에서 첼시가 1대4로 대패를 당했을 때도 이 포터 감독이 3백 체제에서 양쪽 윙백으로 측면 공격 자원인 퓰리식과 이 스털링을 배치를 하면서 수비적인 약점을 노출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상대가 강팀인 아스날이기 때문에 첼시가 보다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첼시가 수비 쪽에 부상 공백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이 케파라는 골키퍼가 부상으로 결장을 하는 첼시인데 이 미드필더 코바치치까지 몸 상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 첼시의 수비 중원 코어라인 조합이 맨디 골키퍼와 조르지뉴라는 미드필더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두 선수가 상대의 전방 압박에 굉장히 취약점을 보이기 때문에 아스날의 이 가열찬 전방 압박에 미스를 범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첼시의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첼시가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강팀치고는 굉장히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스날이 세트피스 공격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세트피스로도 아스날이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아스날이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 득점력이 주춤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 첼시를 이끌고 있는 포터 감독이 과거 브라이튼 시절에 현재 아스날 감독인 아르테타 감독과의 전적이 2승 1무 2패로 굉장히 팽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무승부 정도의 끈적함은 홈에서 첼시가 보여줄 수 있는 저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7번 경기는 첼시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1회차 현미경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